안녕하세요. 하미주 꼰대 아저씨 김영기입니다. 2023년 9월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얼마를 살았든지 간 우리의 남은 삶,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면서 9월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며칠 전 한국일보 기사, 미용실 김밥집 사장님 폭탄 돌리고 있어요. 기사 제목입니다. 가을이 두려운 상인들, 주변 미용실, 슈퍼마켓 사장님들 대부분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 업종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풀렸으니 대출을 갚기 시작하라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이 한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충격을 찌어찌 버텨냈더니 후폭풍이 이제야 몰아치고 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경기가 훨씬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제일 나쁜 시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돌이켜보니 그때가 어쩌면 지금 이 시기보다 훨씬 나았던 시기였다. 저 이야기입니다. 60여 년을 돌이켜보면 항상 위기였더라.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위기가 기회였더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힘들다고 폐업한다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아저씨한테 차도 오고 경영 자문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 확 쥐고 잘 살 방법 생각해보자. 그리고 아저씨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용 시작 현재가 27, 8년 동안 4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1995년도 처음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제 전재산이 1억이 안 될 때 2억 500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그때는 이민 가야 되겠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장사를 해볼 수 없구나. 이민 갈 준비까지 하고 와이프하고 의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잘 넘겼죠. 위기 넘기고 나니까 한참 후에 IMF라는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다 위기였습니다. 1달러 9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나라 부도가 난 상태였죠.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미국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하미주는 잘 올라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위기면서 기회였는데 참 극복을 잘했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 하미주의 7호점 해운대 홈플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2000년도 10월 25일 날 오픈을 했으니 정말 희노애락 울고 웃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까르페에서 홈플러스에서 뭐 이렇게 계속 바뀔 때마다 공간을 이동하고 하면서 그동안 버렸던 돈 다시 또 공사비 누구 좋은 일 시켰을까요? 그 회사 좋은 일만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도 잘 견뎌나왔죠. 그런데 며칠 전에 폐업한 이유는 이제 홈플러스가 건물이 매각되면서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그 직원들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누누이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부가 답이다. 며칠 전에 배달의 민족 사장님들의 성공담이 담긴 저도 장사가 어려운데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배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목이 공부하는 사장님만 살아남는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위에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공부한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공부해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푸념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워서 생존해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저씨가 소망한다 그랬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살아남아야 생애 최고의 날들이 되겠죠. 준서 피자 최병준 사장님 공부 방법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또 제가 살았던 길하고 비슷했습니다. 배민의 20만 업소 중에서 100군데만 선정해서 주는 배달 대상 3년 연속 수상 상위 1% 사장님 기록하지 않으면 장사의 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해놨습니다. 제 장사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유 왜일까요? 경영, 영업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록해라. 기록인 것을 활용해라.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록이 브랜드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기록을 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87년도 기록입니다. 제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일일이 전부 다 하루에 몇 명 했는지 전부 다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밑에 보면 하루 매출액을 20만 3천원, 33만 1천원 등등 해가지고 하루 매출 하루하루 기록한 것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도 해놨습니다. 88년도 매출 똑같이 해놨습니다. 89년도 매출, 이게 89년도 제 다이어리입니다. 혹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한문으로 적어놔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매출액을 일 평균이 39만 6,400원, 월 평균이 1189만 2,250원, 연 통계 냈더니 1억 4,27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이 매출 올라온 이유를 찾아내고 매출이 적은 이유를 찾아내고 오던 고객이 안 오는 이유를 찾아내고 온 고객이 왜 또 다시 왔는지, 오면서 혼자 왔는지 친구를 데리고 왔는지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남기고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이용했습니다. 엊그제 일기장, 지금 2023년도 일기장 25일날 제 일기장에는 해운대 홈플점 배우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객을 기록해라. 네이버 리뷰를 강조를 했습니다. 나의 미용실에 대한 후기가 올라오면 좋은 것은 알려서 직원들과 공유하고 칭찬해주고 안 되는 것은 바로 매장에 반영을 하고 우리 매장의 리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동네에 잘 되는 미용실 리뷰와 댓글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고해서 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서비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방할 수 있죠.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에는 돈을 기록해라 해놨더라고요. 동네에 장사 잘 되는 사장님 매출 물어보니 모른다. 지난달 매출 얼마 했습니까? 모른다. 1년 전에 매출 얼마 했습니까? 모른다. 임금비도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으면 모르겠다. 기록하지 않으면 장사의 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는 느낌은 있지만 정확히를 모르기 때문에 공허한 느낌만 들 뿐이다. 매출 기록, 지출 기록, 수요 분석 기록, 순수익 기록 정확히 인지하고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아닌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사업가가 될 수가 있다. 업무를 기록해라. 매출을 올리려면 업무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마린시티 하미주점 오픈합니다. 우리 정은 대표는 정말 첫날부터 해가지고 파마 몇 명, 컷도 몇 명이 찾아왔고 소개 고객 분석 잘하고 연간 회원은 몇 명인지 코스 상품 몇 명인지 이거 기록 잘하고 분석하고 이걸 활용하면 대박이 납니다. 업무 매뉴얼, 업무 일지, 거래 맹세서, 업무 매뉴얼은 직원들이 출근부터 마감까지 할 일들을 정리를 짜려야 되고요. 초보라도 이대로만 하면 실수 없이 효율을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일지는 항목별 매출 내용, 금액, 근무자, 정산서를 기록하는데 하루의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프라든가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전부 다 기록을 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분석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근태가 올 수 없습니다. 감을 놓칠 수가 없죠.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잘 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직원을 기록해라. 어느 업장에서든 가장 큰 고민은 사람 관리가 분명히 맞을 겁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종 준서 피자에서 일 잘하는 직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재상을 밝혔는데요. 그 기준대로 따라줄 것을 요청을 드렸다. 근무 규정 등을 정해놓고 모두 공유를 했다. 내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잘해라, 열심히 하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기장 적는 거 요거부터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다. 하루 한 줄, 두 줄 관계없습니다. 사장님의 멋진 성공 스토리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